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엔잡해서 구분상가 사는 황 회장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너무 맑고요. 이따 오후에는 덥다고 하니까 오전에 어저께 하다 만 곳 운정해서 영업을 좀 하다 오려고, 양말 가게는 이미 이렇게 오픈을 했고요. 무인으로 이렇게 놓고 가면 되니까 여기 제가 또 써놨거든요. 이렇게 주인 없을 때 무인 판매 가능. 오전에는 이렇게 웬만하면 이제 여름에는 더 덥기 전에 양말 가게를 오전에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러 갑니다. 영업은 이제 전단지 배포하고 제 거 상가 임대권하고 부동산에도 들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동네 관계없이 제 임대 물건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소개권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들어오니까 나갈 확률도 많고.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양말 다 펼쳐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걸 좀 이렇게 이따가 이제 영업 갔다 오면 한 12시 1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햇빛이 한 여기까지 가려지기 때문에 그늘진 곳을 이제 다시 빼면 되는데, 저렇게 놔도 사람들이 알아서 가져가고 입금하십니다. 아니면 주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돈을 맡겨 놓으시거나, 약간 무인점인데 수동 무인점이에요. 키오스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영업을 좀 하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오전에는 손님이 없어요. 양말 손님이.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볼일 보러 다니고 또 노는이 영업하러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양말 장사는 투잡 쓰리잡으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전단지 배포 영업을 하러 가고, 또 전단지 배포 의뢰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고, 전단지 배포도 너무 재밌어요. 양말도 도소매나 창업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면서 이런저런 인생 사는 얘기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여기 동네에 여기 또 상가 하시는 분이 양말을 이제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양말 구매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좀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서로 주의하십시오. 도와가면서 이렇게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웬만하면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도 웬만하면은 내 거 하면서 옆에 거 뭐 조그만한 거 할 게 있으면 같이 좀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로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평소에도 좀 저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장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100%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끔 이제 하는 방식인데, 똑같은 번호로 또 1,000원짜리를 한 10장 이상을 사가지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이제 한 사람씩 나눠드려요. 나눠드리는데 조건이 있죠.
맞으면 세금 빼고 저한테 50% 달라고 하죠. 왜냐면 저는 나눠주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주는 사람도 기분 좋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그렇게 저한테 양말 사라고 하셔가지고 오셔서 양말 사시고 하시니까 오늘은 이제 전단지 배포 영업하면서 장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똑같은 번호로 약 300m 10장을 사볼까 장방에서 합니다.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와서 잠시 후 그동안 신세 신호와 작품들이랑 좀 과속에 나눠드리고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돈 벌러 가는 건 너무 즐거운데 이게 이제 하는 만큼 요즘 돈이 안 되니까 그게 조금 아쉽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렇게 이제 견디다 보면 또 돈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기다려야죠. 여러분들도 뭐라도 일단 시작을 하세요. 저는 스타일이 뭐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돈 버는 일을 조금만 생각하고 일단 시행을 일단 해요. 실행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에러 난 거라든가 뭐 다른 어떤 불편한 게 있으면 그때 이제 좀 고치고 이렇게 이제 다듬어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미 시행하기 전에 너무 많이 다듬고 뭐 하고 그러면 이게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시작이 안 돼요 일단. 그리고 너무 늦고, 그래서 그런 어떤 비용이 장사를 시작했을 때보다 어떤 돈이 일부 마이너스가 난다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업을 할 때 먼저 기본적으로 90%는 실행하고 10% 정도만 알아보는, 10% 정도만 알아보고 나머지 90%를 하면서 도전을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사업을 시작해서 포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항상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영업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써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 500m 장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오늘도 제한 사실은 속도 영업을 좀 안 60km 나가고 구간입니다. 사무실에서 좀 있을까 했었는데 양말 가게에서 좀 있으려고 했어요. 양말 가게 2층 침대를 제가 갖다 놨거든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앉아서만 있을 수는 없어요. 손님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워서도 있고 뭐 앉아서도 있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2층 침대를 잠시 놨어요. 후 신호와 물건도 과속에 올려놓고 주의하십시오. 근데 전방에 아들이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또 일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피곤한 모습으로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아들도 저렇게 피곤하게 일을 하는데 내가 쉬어서 되겠나 싶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명함도 돌리고 스티커도 붙이고 하는데, 스티커는 이제 욕 안 먹을 좀 장소 그런 데다 좀 붙이는데 스티커도 많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제작 들어갔는데, 그래서 오늘 영업을 좀 쉴까 했는데 아유, 아들을 위해서 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단지 배포도 제가 예전에 창업을 엄청 많이 시켜줬어요. 지금도 창업을 시켜주지만 지금은 이제 권유하진 않아요. 왜냐면 전단지 배포가 잘 되면 권유하고 창업하라고 하겠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는 있어요. 배워서 혼자서 할 수는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혼자서 시험시험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큰 용량들은 해결을 못하죠. 큰 용량들 뭐
최소 몇만 장에서 몇십만 장짜리는 해결이 안 돼요. 직원이 있어야 돼, 무조건. 아유, 파주시도 진짜 너무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한 6개월도 넘은 것 같아요. 영업을 요 독양구 쪽 위주로 많이 하고 고양시 쪽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정도 전단지 배포 영업을 하면 엄청 많이 나오는 구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거기도 이제 건물들이 새로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그러니까 전단지를 많이 돌리시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이제 오픈해도 많이 안 나고 있어요, 전단지. 근데 이제 전단지가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광고를 SNS만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단지 영업해서, 그러니까 전단지로 어떤 뭐 광고를 하는 수요층이 따로 있고 SNS로 하는 수요층이 따로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전단지 만들어서 한 번씩 뭐 가끔가다 이렇게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제 광고 할 때는 비용 안 들이고 최대한 이제 광고를 하는데, 확실히 비용 들인 거하고 안 들인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한 높이 4.3m입니다. 전방에 높이 제한 구간입니다. 제한 높이 4.3m입니다.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광고에 너무 신경 안 쓰면은 장사가 확실히 빨리 폐점을 해요. 전방에 높이 제한 구간입니다. 제한 높이 여러분들도 장사하실 때 5m입니다. 웬만하면은 광고는 그냥 외식 한 번 안 하더라도 꾸준하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관계없이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뭐든지 구간입니다. 꾸준하게 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꾸준하게 하지 않고 어쩌다 한 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는 진짜 마케팅을 엄청 세게 해야 돼요. 진짜 돼지고기 비계를 진짜 공짜로 주더라도 해야 돼요. 전방에 예전에 보니까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정육점 오픈점에서 고기 사면은 고기도 물론 싼데 소뼈를 갖다가 전방에 소뼈과 돼지뼈를 구간입니다. 100g에 100원씩 주고 5.5m입니다. 그 장사 엄청 잘 되더라고요. 100g에 100원이니까. 전방에 높이 제한 구간입니다. 제한 높이 4.5m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해요. 그 뼈를.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아직도 요즘에는 이제 제한 속도 60km 뼈를 과서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노인네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뭐 사 먹겠지 뭐.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런 마케팅도 필요하고, 예전에는 이제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면 보통 전화번호를 밑으로 이렇게 깔았어요. 다 읽어보고 전화 달라고. 그거를 역발상으로 전화번호를 맨 위로 이제 까는 게 더 훨씬 더 낫습니다. 영업상.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작은 전단지라도 다 읽어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냥 읽기 싫으면 전화부터 해라, 그런 뜻으로 이제 전화번호를 맨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 있지만 대기업에서 하는 마케팅 이제 따라 한다든가 정 마케팅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마케팅을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이 마케팅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마케팅인데 이벤트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이벤트는 시간을 그 광고주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장 입장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을 크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날짜를 또 정해놓고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거 빼놓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벤트보다는 이벤트를 마케팅으로 돌리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또 소상공인일수록 마케팅에 좀 힘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제가 전단지 배포를 한 20년 동안 해보고 전단지를 한 20년 동안 만들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전단지 배포하면서는 이게 말을 붙일 수 있는 사장이 있어요.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어떻게 전단지 만들면 좋을지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전단지를 어떻게 만들면 좋다. 그래서 그 마케팅을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예 그냥 가게 밖에다가 간판을 만들어서 걸어놨더라고요. 아직까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벌써. 그래서 이제 잘 되니까 또 하시겠죠. 그리고 마케팅을 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잘 되면 잘 되지 안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왜냐면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리고 전단지 배포하면 시커먼 옷 입고 이렇게 막 시커먼 장갑 끼고서 또 남자니까 햇빛 가림막으로 다 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인할 수도 있어요. 약간 범죄자. 그리고 막 에어컨 실내기 같은 데다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그 에어컨 실내기 바깥에 주로 있잖아요. 근데 막 건물과 건물 사이 이런 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도 붙이고 쓰레기통에다 붙이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파출소 앞에 건물에다가 파출소가 아니라 파출소 앞에 있는 빌딩에 실외기 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붙일까 말까 이렇게 이제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일단 붙이거든요.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경찰관이 나와가지고 이게 도둑놈인가 아닌가 이렇게 유시해 보면서 내가 이 명함 들고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줬다.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전방에 급커브 지역입니다. 전방에 높이 제한 구간입니다. 제한 높이 4m입니다. 실제로 이제 전단지 배포를 하면서 이제 도둑으로 오인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단지 배포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약 그냥, 500m 아유, 어려워서 전방에서 합니다. 어려워서 신호와 하죠.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나는 밥벌이를 구간입니다.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밥벌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남에도 속도 사기치고 전세 사기쳐서 먹고 60km 사는 구간입니다. 사람들은 전단지 좀 붙여서 먹고 사는 뭐 그렇게 큰일이에요. 돈 생기는 일인데 안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하겠지만 딱히 뭐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다른 능력이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사고 다발 나도 주의 이렇게 좀 구간입니다. 성실하고 좀 책임감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나보다 한 곱하기 3 정도는 더 되는 것 같아요. 곱하기 3인 거예요. 곱하기 10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책임감이, 성실성하고 책임감이 확실히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우리 와이프도 책임감하고 이 성실성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또 나랑 틀려. 욕먹는 거는 또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어디 가서 자랑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나하고는 완전 틀려요, 성향이. 근데 나는 안 그래요.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고,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전방에 숨기고 높이 그런 거 제한 구간입니다. 제한 높이 4.8m입니다. 전방에 급커브 지역입니다. 항상 영업 나갈 때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고 한 2-30분, 뭐 길게는 한 40분 요 정도 가거든요. 1시간 넘어가는 데는 잘 영업 안 해요. 보통 한 3-40분 거리 요 정도 가는데, 약 500m 항상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되게 설레요.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새로운 곳 가는 거 구간입니다. 같고, 이렇게 계속 돌면서 가는데도 새로워요. 항상 희한하게. 그리고 오늘은 영업하면 마치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영업효과도 큰 거 주의하십시오. 같고 돈도 많이 버는 거 같고, 항상 그런 생각. 변함이 없어요. 희한하게. 잠시 20년 후 동안. 신호와 과속에 그리고 어떻게 주의하십시오. 보면 영업 체질이죠. 영업 체질. 다행히 성격이 그래도 받쳐줘가지고 전방에 영업하는데 미끄럼 크게 주의 지장이 구간입니다. 없으니까. 이게 성격이 안 받쳐주면은 이게 외부 영업하기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격이 받쳐줘야지 이게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단순무식한 사람들은 하기 좋아요. 그리고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혼자서 그냥 사부작 1시간 일찍 시작해도 되고 1시간 일찍 끝내도 되고, 어떨 때는 막 갔는데 가자마자 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자마자 비가 분명히 안 온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러면은 바로 철수할 때도 있지만 한 30분 정도는 그 현장에서 비 피해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요. 비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예보 한번 보고 이건 영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돌아왔는데 비가 딱 그쳐요. 거기만 비가 오는 거예요. 거기만, 그 지역만. 넓지도 않은 지역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막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기가 일산 동구, 여기가 일산 서구예요. 딱 지나가면 서구는 비가 오는데 동구는 비가 안 오고, 그거 딱 자유로 타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 했을 겁니다. 운전하고 다니면. 운전 안 해도 그런 경험이 이제 걸어 다니면은 분명히 이 앞에는 비가 오는데 이쪽은 비가 또 안 와요. 한 걸음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이쪽 길로 또 운정을 오랜만에 가니까 생소한 길처럼 느껴지는데,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오후에 화정의 명지프라자 1층 26평짜리 계약하는 날이거든요. 계약금은 받았고 이제 계약할 때 이런저런 얘기 특약 사항도 있고 잔금을 언제 치를지 모르겠는데 15일간을 일단 공사기간 렌트프리로 주기로 했거든요. 아이나비에서 오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요번 달에 하나, 지하가 또 하나 이제 임차인이 나가시고 7월 달에 두 분이 또 중산동 한지프라자 1층 나가시고 그 다음에 성사동에 원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신원당 프라자 2층도 임차인이 약 나가시고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10월에 주의하십시오. 프라자 1층 제한 112호 속도 라면 6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급커브 지역입니다. 일정이 엄청 지금 빡빡합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돈을 잘 벌던데 어쩔 때는 그냥 나만 못 보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만 또 어렵게 버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똑같습니다. 생각이. 어떤 분들은 이제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제 입장에서는 또 부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부러운 대상이 있고 그리고 나만 힘드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건 예전보다 이제 틀려진 게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나마 비교 대상이 있어서 옛날 과거와 지금 그래도 그때보단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돈 없는 젊음으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돈이 있는 늙음이 훨씬 낫습니다. 돈 없는 젊음보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젊은 친구들한테 특히 자기 자녀들한테 좀 돈을 다 줘야 돼요. 사실.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돈 되면 빌딩도 사주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걔들이 먹고 살지 혼자 벌어가지고는 힘들어요. 혼자 벌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성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학대예요. 그거는.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그건 관계없이 학대입니다. 무조건 해줘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게 정답이죠. 무조건 해주는 게. 부모가 그런 정신 상태로 안 하고 흐리멍텅하게 남들 핑계 대면서 네가 알아서 벌어라 이러면은 정말 그거는 부모 아니죠. 부모 아닙니다. 그런 상태로 살기 때문에 부모가 돈이 없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고 무조건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벌어서 자식한테 준다. 자식을 무조건 내 돈 가지고 무조건 살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본인들이 본 돈은 사실은 그냥 부업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부업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이 이제 직장 다니지만 걔가 번 돈은 그냥 지 돈이고 부업인 거고, 내가 번 돈을 이제 진짜 걔 돈인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능력만 되면은 진짜 해줄 게 너무 많은데 능력이 안 돼.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화정역 전방에 쪽에 사고 가면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공원에 어떤 할아버지가 다리가 좀 불편하시는데 거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계속 예수 믿으라고 전방에 계속 높이 이렇게 제한 구간입니다. 제한 높이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큰 4.5m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좋게 말해서 안타까운 거지 사실 쌍욕이 나오죠. 왜냐면은 그럴 정신 상태가 되고 그렇게 돌아다닐 정도가 되면 자식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돈을 벌어서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파지를 줍더라도 1,000원짜리 한 장을 벌더라도 그렇게 해서 자식들한테 갖다 줘야지.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앉아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런 정신 상태로 있다는 거는 빨리빨리 나라에서 데려다가 안락사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은 본인이 인생 정리를 하든지. 본인이 인생 정리를 못하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남이 해줘야지 사실은. 그 자식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부모가 나가가지고 돈은 안 벌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거기다 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고. 그런 거는 진짜 최악이죠. 갈 때마다 속으로 욕하거든요. 아유, 진짜 속된 말로 나이 처먹고 그냥 뭐하는 짓인가. 지 자식한테나 다 잘하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자, 오늘의 영업 장소에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돈 열심히 버시고 나중에 또 한번 봅시다. 자, 고맙습니다.